요즘 뜨고 있는 핫한 직업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잡앤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소개해드려야죠. 예, 불꽃 연출가로 활동 중인 분입니다. 유직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불꽃 연출가 유직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2002년 월드컵 때부터 불꽃 연출가로 활동을 했고요. 네. 최근에는 괌과 하와이에서 불꽃쇼를 연출을 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뭐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국제우주대회, 국제 재즈 페스티벌 등 지금까지 1,000건 정도의 불꽃쇼를 연출을 해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와, 예. 경력이 화려하시네요. 저희가 이 방송 전에 살짝 이야기를 나눠보았지만 대한민국에서 보이는 모든 불꽃은 아마 이 유직원 연출가님의 손에서 대부분 나오지 않을까 싶을 만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불꽃 연출가란 직업 솔직히 생소합니다. 네. 어떻게 해서 이 직업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하고 또 직업 소개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불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어렸을 때 세뱃돈을 받으면 그 불꽃놀이용 폭죽 있잖아요. 네. 그거를 사기 위해서 그 세뱃돈의 대부분을 투자할 정도로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불꽃에 좀 의미를 가지게 된 거는 누나들을 따라서 제가 놀이공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밤하늘에 터지는 불꽃이 있었는데 그 불꽃을 지금도 제 눈 속에 담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기억이 강하게 왔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제가 취업을 했고 그 대덕연구단지에서 이제 연구원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야근도 많고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꽃을 다시 한번 터뜨려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폭죽을 이제 월급의 절반을 구입을 해서 이제 혼자 나가서 터뜨렸는데 너무 좋아서 이거를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불꽃 연출가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불꽃 연출가로 활동하기 시작한 게 2002년인가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이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뤘었던 난리가 굉장히 났었죠. 의미 있는 해인데요. 그때 200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축제 시장이 상당히 커졌죠. 그 뒤로 이제 많은 불꽃 축제를 운이 좋았는지 좀 많이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간직해왔던 소중한 꿈을 결국에는 지금 이제 실현을 하셔서 불꽃 연출가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불꽃 연출가는 이제 축제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는 그 불꽃쇼를 디자인하고 연출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네. 예술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요. 밤하늘을 도화지 삼아서 그림을 그리는 뭐 스카이 아티스트, 이런 좀 예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고요. 좀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그 화약, 연화류를 좀 감각적인 기술과 프로그램을 조합을 해서 이제 밤하늘에 연화를 발사해주는 기술자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예술과 기술의 조합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뭐 불꽃 연출가의 노력은 하나의 불꽃쇼를 위해서 대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게 되는데 어느 정도의 과정과 한 번의 불꽃쇼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기간을 거치게 되나요? 저희가 통상 불꽃쇼를 준비를 하면요. 좀 규모가 작은 것 같은 경우에는 약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준비 기간을 가지고요. 규모가 작을 때? 규모가 좀 큰 불꽃 축제는 한 달이나 두 달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불꽃쇼는 굉장히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요. 이제 불꽃쇼를 의뢰를 받게 되면 저희가 현장 답사도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 불꽃 축제에 맞는 음원을 또 선정을 해야 되고 음원. 그리고 음악을 편집을 해야 되고 그 음악에 맞는 불꽃을 프로그램을 또 잡아야 되겠죠. 경찰에 허가도 내야 되고 그렇죠. 설치를 해서 발사를 하게 되는데 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일은 끝나지가 않아요. 왜요? 그래요? 화재 예방 활동, 안전 활동, 그리고 그 뒤에 행정적인 처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일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잠깐이면 정말 끝나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래서 정말 그렇게 일하고 이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 끝난 후에도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 불꽃쇼에 요즘은 이제 컴퓨터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사용이 된다면서요? 어떻게 좀 사용이 되나요? 예전에는 그냥 진짜 이렇게 설치하고 터트리는 게 아닌가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불꽃쇼는요. 과거에는 이 불꽃쇼는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때부터? 네, 있었습니다. 해외 이제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 이제 나라의 국력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자랑하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화약을 터뜨려서 관상을 하고 했었는데 그 뒤로부터 이제 불꽃놀이는 계속 발전을 해왔고요. 단순하게
불을 붙여서 밤하늘에 불꽃을 쏘아 올리는 방식에서 이제 요새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컴퓨터, 예.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저희가 어떤 실행키를 한번 누르는 것으로 음악에 맞춰서 자연적으로 이제 불꽃쇼가 연출이 되는데요. 그건 이제 발사적인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설치를 하고 할 때는 네. 대부분 사람들이 일일이 각 한 발 한 발의 화약들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몇만 발을 쏜다라고 하면 몇만 번의 손길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혹시 위험하진 않는지. 그러니까요. 이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 네. 이 불꽃 연출가 최대 고충이 안전입니다. 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안전이고요. 저희가 안전을 제일 중요시하게 여기는 이유는 이 불꽃쇼는 약간의 실수가 굉장히 큰 어떤 인명의 사고로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쵸. 네. 그것은 이제 이것을 설치하는 연출가나 관람객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매우 작은 확률에도 이 불꽃이 점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저희가 체감 온도가 영하 30도 이하로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장갑을 끼지 않고 작업을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 장갑의 마찰에 의해서 정전기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정전기로 인해서 점화가 되면 그 설치를 하는 작업자도 다칠 수도 있고 또는 위험하네요. 관람객들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은 감수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그렇군요. 고충도 있는 예.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진짜 잘 모르는 게 왜 장갑을 안 끼냐고 네. 물어보셔서 불꽃이 따뜻해서인 줄 알고 그랬는데 그 뒤에 숨은 노력들이 이렇게 연출가님들께서 다들 가지고 계시군요. 네. 그래도 그 모든 과정, 그 어려운 과정, 힘든 과정, 때로는 정말 귀찮게 느껴질 정도로 지긋지긋한 과정들도 불꽃만 보면 싹 사라질 만큼 그런 뿌듯함이 있으시죠? 언제 뿌듯함을 느끼세요? 네. 힘들지만 네. 불꽃놀이를 발사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예. 저희가 철수하면서도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가 않죠. 맞아요. 반면에 저희가 원했었던 그림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물론 관람객들은 모르시겠죠. 그쵸. 하지만 이제 예술적인 측면에서 좀 그런 거에 좀 회의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불꽃이란 게 제가 일전에 어떤 동화책을 봤는데요. 네. 그 동화책에서는 사람의 내면을 어떤 그림자 형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 동화책에서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서 가족들이 손을 잡고 불꽃놀이 축제장으로 이동을 하는데 검은 그림자를 가지고 걸어가요. 근데 불꽃놀이를 이제 밤하늘에 형형색색의 불꽃을 보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는데 그 사람들의 그림자가 형형색색으로 물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그 그림을 그린 작가분한테 좀 감동을 받았고 이 불꽃놀이가 그냥 밤하늘만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물들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감수성도 굉장히 그러니까요. 풍부하시고 정말 예술을 하시는 분 맞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동안 수많은 불꽃쇼를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뭐 꿈, 희망, 여러 가지 감정들을 전달하셨을 텐데 정작 본인이 가장 많은 감명을 받았던 불꽃쇼는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요. 지금까지 크고 작은 불꽃쇼를 많이 연출을 했는데요. 사실 불꽃쇼의 규모는 어떤 소중함으로 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불꽃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나름대로 이제 의미를 둔다고 하면요. 수해 전인데 그 전라남도 진도군에 조도면이라는 섬에 간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섬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배를 타고서 이제 갔는데 그때 도착을 하고 보니 그 섬에 계신 주민분들이 그 태어나서 밖으로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분들은 그 불꽃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초대를 해주셨는데 그 몇 분간의 불꽃쇼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마을 할머니들이 막 뛰어오셔가지고 저를 막 둘러쌌어요. 하더니 스타가 되셨네요. 예, 손을 막 잡으시면서 고맙다고. 태어나서 이렇게 멋있는 광경은 처음 봤다고 하면서 와.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기억이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막 가슴이 벅차죠. 좀 두근두근하고 네. 내가 어떤 좀 소중한 일을 했구나라는 그 기억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자, 진짜 뿌듯하셨겠어요. 그렇죠? 그 어떤 커다란 행사보다 그 당시의 불꽃놀이, 불꽃 축제에 대한 감흥이 여전히 잊지 못하시는군요. 자, 직업적인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불꽃 연출가가 되기 위해서 또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꿈꾸실 수가 있는데 어떠한 조건들이 갖추고 있어야 되나요, 자격?
사실 불꽃놀이에 대한 전문 자격증은 존재는 하지 않습니다. 네. 예, 다만 이 불꽃놀이를 하기 위해서 이게 화약 직군에 속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화약류 관리 자격증이 있는데요. 예, 화약류 관리 자격증은 현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것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에 자원공학이나 또는 이제 지질학 계열의 전공을 하면 좀 유리하고요. 네. 하지만 만약에 깊은 전공이 아니라 이 불꽃놀이를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라고 하면 그 기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학원이 있죠. 그런 곳들이나 또는 한국광업진흥공사 네. 예, 쪽에서 배우는 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불꽃 연출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갖추고 있어야 되는 자질 같은 게 있어야 네.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꼼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아, 불을 네. 무서워하면 안 되잖아요. 예. 네. 일단 불꽃쇼는 사실 그 화약이라는 거는요. 예. 밤하늘에 발사돼서 터질 때는 정말 멋지고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지만 네. 그게 잘못 사용이 된다든가 또는 실수가 벌어지면 좀 안 좋은 결과가 그렇죠. 벌어질 수가 있어요. 사실 인성도 중요합니다. 인성도, 예. 네. 그리고 불꽃을 정말 좋아해야 되고요. 그렇죠. 어떤 정신력과 끈기가 강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이 일이 그냥 단순히 멋져 보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하는 과정이 상당히 좀 힘들거든요. 이 불꽃을 디자인하고 기획하는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컴퓨터를 통해서 해결을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그 불꽃들을 배치를 하고 현장에 설치할 예. 때는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데 어떤 악조건에 극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이제 견뎌내고 그냥 발사 시간을 맞춰야 되거든요. 발사를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웃는 걸 보면서 힘들었지만 한번 씩 웃을 수 있는 예,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격증보다도 그런 네. 인성적인 부분을 더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불꽃 연출가로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연봉을 찍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어떻습니까? 축제라는 게 굉장히 큰 돈이 필요로 하고 네. 그렇잖아요. 예. 사실 이 부분이 참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네. 왜냐하면 불꽃 연출가는 이 분야의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차이가 사실 큽니다. 예. 그 역량이라는 게 작품을 어떻게 잘 만들었느냐, 영업을 얼마나 잘했느냐, 또는 저 사람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냐라는 평가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다르죠. 되는데요. 예. 그래도 굳이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요. 네네. 불꽃 회사에 처음에 취직을 했을 때 네. 좀 작은 연봉을 받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의 네. 연봉을 받게 되는데 네. 자신이 창업을 해서 정말 능력 있게, 네. 역량 있게 이제 불꽃을 터뜨린다고 하면 억대 연봉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네. 우리 유직원 연출가님은 억대 연봉이시라는 거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전문직이잖아요. 네. 앞으로의 전망 어떨까요? 뭐 축제에서 거의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저는 이제 한국의 불꽃 축제 기술이 굉장히 좀 세계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뭐 세계 시장에서도 분명히 인정을 받고 있고요. 예. 네. 저 또한 그 덕분에 지금 최근에 관가 하와이에서 불꽃쇼를 했고 네. 지금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올 가을 정도에 또 불꽃쇼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제 해외로도 진출하셨네요. 네, 근데 네. 이 한국의 불꽃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네. 뛰어난 실력의 불꽃 연출가도 사실 지금 한국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근데 만약 자기가 노력해서 그 세계 수준의 불꽃 기술 그리고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더 발전하겠죠. 네. 된다고 하면 충분히 뭐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통하는 불꽃 연출가가 대한민국에서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전망 밝다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유직원 연출가님, 불꽃 연출가로서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되시는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불꽃을 쏴서 저희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네. 예, 돈도 벌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입니다. 네, 하지만 이걸로 저희가 어떤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세상에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데요. 네. 제가 최근에 열정을 쏟고 있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예,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라스베가스에서 불꽃쇼를 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것은 어떤 불꽃 연출가에서 영리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예, 정말 제가 지금 의미를 두고 있는 거는
미국에 괌에서 독도 불꽃 축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독도 불꽃 축제. 네, 예. 예, 이것의 취지는 저희가 독도를 해외에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광고판이라든가 뭐 해외 뉴욕의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좀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불꽃은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그렇죠. 스스로 모여들고 그 불꽃을 오래도록 기억을 하는 어떤 마법과 같은 힘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것을 이용을 해서 독도를 홍보하는 하늘에 태극 불꽃을 쏘고 야. 갈매기 불꽃을 쏘고 멋지네요. 독도 영상도 틀고 그런 스토리텔링 불꽃쇼를 만들자는 게 지금 저의 계획인데 네. 예. 이게 개인의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많은 분들이 좀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네. 저희도 좀 멀리서나마 열심히 좀 응원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네. 세계 곳곳에 하늘을 멋지게 수놓는 멋진 불꽃 연출가로 끝임없이 활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잔매거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네, 변하지 않는 잔매거진의 매력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보다 내일 더 재밌어질 잔매거진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겁고 힘나게 일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의 잔매거진은 계속됩니다. 쭉